네, 24일 날 법원 행정처장께서 사법개혁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접견을 하셨습니다.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사법부 참여 보장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얘기 자체는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자 한다. 이런 오해, 세간의 오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고 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법부 독립이 개별 재판에 대한 존중과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 자체는 법관들의 재판 그리고 법관들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구성원도 잘못이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연히 사법부의 수장도 사법부 법관도 우리가 물을 게 있으면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청문회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독립과 재판부 또는 법관의 개인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회의 절차에 따른 청문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치 재판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세일즈를 하셨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직접 대한민국 IR에 나선 것은 최초입니다. 이제 월가 금융권은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외환거래 시간 제한을 없애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또 해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온 얘기겠습니까? 이번 행사로 코스피 5천을 향한 일관된 행보를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또 대통령께서는 앞서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내에서도 장관 중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상업적 합리성, 이 발언이야말로 현재 교착 상태인 관세 협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500억 불의 현금 투자를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상이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이 3,500억 불의 현금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국은 한국을 일본과 계속 비교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이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투자 협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무리한 압박에 무리한 이 협상을 한 것이고요.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본을 따라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일본과의 차이는 첫째는 우리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또 달리 일본하고 달리 사실은 일본은 비슷한 산업 구조이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업이 상당 부분 사양화되어서 미국 산업 구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사용화되어 있습니다. 철강을 USST를 이번에 일본 니폰 스틸이 인수를 하긴 했지만 이런 철강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초 제조를 제외하고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이미 사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은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한국 제조 분야는 지금 중국을 앞서는 것도 있고 물론 중국에 지금 상당한 위협을 받고는 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가성비 있는 제조국가입니다. 한국을 빼고 미국이 어떻게 중국 제조업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유일한 어떤 전략적 가치를 미국은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 문제입니다.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한국은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3배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일본 엔화가 기축통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GDP도 한국이 일본의 경제 규모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것을 타결을 할 때 일본의 수상의 정치적 위상은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국은 조속히 한국하고의 관세 협상에서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우정 수요일에 심우정 전 총장 자택과 외교부를 압수수색이 공수처에서 있었는데요. 이 내란 특검과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3개 특검 모두와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천세관 마약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심우정이 총장이 이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수많은 혐의가 있는데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